우리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뉴스 보시기가 좀 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주간의 주간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. 낙폭이 컸죠. 근데 또 한편 일부 그 투자 기간이 좀 한 2년 정도 전부터 시작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환율이 많이 받쳐주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또 오히려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환율 때문에 플러스인 것 같더라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것들이 혼돈스럽고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바다 건너 얘기이니까 약간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뜨려서 보시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는 편안한 시간을 좀 가져가시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성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경우에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경우에 그럴 것 같습니다. 주간 성과 좀 잠깐 보고 가야겠죠? 9월 16일까지 681일간 평균 수익률 7.31%를 찍고 있습니다. 주간 자산 가치가 늘었어요. 0.98%. 이유는 환율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현재 이제 여기 편입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자산군들 중에서 순수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스닥 비중을 원 비중보다 좀 낮춰놓고 있는 게 거의 1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계좌는 방어가 좀 조금 더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최대 하락폭이 지금은 23.68% 나왔는데요.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하락폭이 13.68 나왔는데 저번에 요는 처음에 이 테스트 했을 때 최대치가 마이너스 19%대였거든요. 그래서 이 투자 모델을 돌리시는 분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룰 같은 게 드로우다운 하락폭이 20% 넘지 않는 모델을 운영해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죠. 근데 요번에 하락하면 23%를 찍었는데 어쩌면은 요번에 지금 뭐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이 하락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최대 하락폭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그렇더라도 이런 하락들은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의외로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에쿼티 주식이죠. 주식 관련된 ETF에 조금 더 담아준다는 게 추가로 향후에 좋은 성과로 반영되리라 우리는 알고 있죠. 네. 지난주 주간의 장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? 9월 14일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.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연간 상승률은 8.3%로 나왔는데 이게 전월에는 8.5%였거든요. 그래서 떨어지니까 좋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어느 정도냐? 아마 8.5에서 8.1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8.1이 아니라 8.3이나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 화들짝 놀랐어요. 예상치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이 정도면 차이가 큰 거 아니냐.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세게 할 거고 결국 시장의 자금들은 많이 사라질 테니까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이게 일반적인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는데 이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왔죠.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 상승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뭐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요. 이때 이제 CPI 하락이 이제 PPI 제조업 물가지수예요. 자,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제조업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 제조업 물가지수도 상승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소비자 물가지수 8.5였던 게 8.3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? 제조업 쪽에서 왜 그 구인난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지금도 미국인들 대비 거의 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두 군데나 된다. 그 구직 비율이 1.8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원하는 곳에 뭐 신청만 하면 어서 오세요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물가 상승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제는 그런 병목 현상이 좀 많이 해소됐다는 거죠. 굳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
좀 해소가 되어서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도 물건을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 거죠.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 물가를 잡으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떨어져 줘야 된다. 그래야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의 결론은 그 제조 쪽에서 뭔가 해결이 되니까 병목이 해결이 되니까 소비자들도 굳이 비싼 돈 내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연결시키는 것이죠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충분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되려 0.75bp, 0.75% 또는 75bp라고도 표현하죠. 여기에 대한 인상론이 더 이상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한동안은 0.75라는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느냐라는 걸로 설왕설래했고 이런 걸 두 번, 세 번이나 하겠어 했는데 세 번을 하는 타이밍이 요번에 75bp 가지고 택도 없겠는데 100bp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도 막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원래는 올해 말까지 3.5에서 3.75 정도 인상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또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에 좀 타격을 주겠죠. 이 경제라고 하는 엔진이 열심히 도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온도가 낮아지기는 어렵죠. 결국은 엔진의 온도를 낮추면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아, 엔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엔진을 좀 덜 돌려야겠죠. 그거 말고 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으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을 좀 덜 돌리게 되겠죠. 결국은 경기가 하락을 맞이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재조정을 하지 않겠느냐. 이렇게 이것은 필연이라고 또 보입니다. 아울러서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적정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등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제 예측으로는 그럽니다.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경제 엔진을 떨어뜨렸지만 그 중에서 야, 이 종목은 좋아, 이쪽 섹터는 좋아라고 하면서 일부는 또 올라가는 게 있겠죠. 그러면서 다른 것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매집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게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소비가 낮아진 상태에서 충분히 기업이익으로 반영돼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그 적정 이익을 배당이나 주가 상승이겠죠.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테스트 작업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줘야 하겠고 이 과정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한뭐 못돼도 6개월 앞으로 6개월간은 박앤세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. 이런 타이밍을 잘 살려서 뭐 낮아질 때마다 정해져 있는 어떤 가격선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뭐 사셨다가 뭐 목표하셨던 수익률인 1, 20%를 회복했을 때 다시 매도하고 재차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짧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뭐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데 적어도 15년은 해야 되니까 꾸준히 진행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쌀 때 살 수 있는 기능은 오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해서 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. 끝으로 주가 지수 하락률 보면 다우가 자그마치 4.14, S&P 500도 4.47, 나스닥은 5.48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왠지 사자가 많이 보이네요. 예, 예. 한자로는 좀 뭐 옛날에 엘리베이터에도 4층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3대 지수 다 사자가 잔뜩 들어간 수치를 보여주었네요. 그렇더라도 걱정 마시고 하시던 그 투자 철학 잘 지키시면서 장기 투자 계속 잘 이어가시면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받으시리라 믿고 부수한대동하지 않고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원칙을 지키는 투자로 좋은 성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드립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